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투나잇의 권성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핀테크 서비스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과기부는 2019 블록체인 아이디어톤과 제7회 핀테크 인슈어테크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아이디어톤은 기획과 개발을 통합한 경진대회로 서비스 기획부터 구현까지 진행되는데요. 아이디어톤의 경우 10월 30일까지 아이디어 기획서를 접수하고 11월 29일에서 30일 무박 2일 동안 서비스 개발 대회를 거쳐 시연 심사를 통해 입상팀을 선정합니다. 해커톤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같은 기간 개발 대회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시상합니다. 각 대회 입상팀은 과기정통부 장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등과 총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을 앞두고 인공지능 기반 채팅 로봇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지난 23일 암호화폐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리브라의 디지털 지갑인 칼 리브라의 고객 대응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업체 서비스 프렌드를 인수했는데요. 앞서 페이스북은 고객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신저 왓츠앱과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비스 프렌드는 AI 챗봇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고객이 로봇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방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프렌드 측은 지난 4년간 왓츠앱과 메신저보다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면서 고객과 비즈니스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금융그룹이 육성 지원하는 KB스타터스에 블록체인 기업 아톰릭스와 해치랩스가 선정됐습니다. KB금융은 유망 혁신기술 스타트업 11곳을 KB스타터스에 추가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는데요. 11곳 가운데 하나인 아톰릭스랩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관리, 수탁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해치랩스는 블록체인 개발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감사를 담당합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KB스타터스와 함께하는 기업은 모두 7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되면 스타트업 전용 공간 입주,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지원, CVC 펀드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지역인 부산시가 서면과 문현지구를 블록체인 및 핀테크 창업 촉진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서면과 문현지구는 규제 자유 특구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창업 촉진 지구는 청년 창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창업 촉진 기구를 지정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선정한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와는 별개로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에는 우수 투자자와 창업기업 유치, 중견기업 참여, 공간 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도 합니다. 부산시는 서면은 청년 문화 연계, 창업시설을 활용해 청년 창업 집적이 유리한데요. 문현지구도 투자 중심 스타트업 지원이 원활하고 사무실 공급에 따른 지원 수요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도 선정된 센텀, 문현, 영도, 서면 일대 지역에는 규제 특례 지원이 병행됩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각국의 정부와 규제기관에서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은 국가의 통화 주권과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잠재우기에 나섰는데요. 리브라 공동 설립자이자 리브라의 원렛 개발사 칼 리브라의 대표 데이비드 마커스는
지난 16일 트위터를 통해 리브라는 국가 통화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없다며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리브라가 국가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브리노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마커스 대표는 리브라는 이미 존재하는 강세 통화를 기반으로 1대1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전 세계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결제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며 발권력은 엄격하게 국가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용인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마커스 대표는 리브라는 국가 통화와 1대1 가치를 갖기 위해 규제 당국의 철저한 감독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중앙은행, 규제기관 등과 협력해 리브라 설계와 운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식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난 1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DA는 오는 10월 21일 공중보건과 식품안전 현대화법 시행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 FDA는 안전하지 않고 오염된 음식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블록체인, AI, 사물인터넷, 센서 등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식품 공급원을 추적하고 관련 리스크를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노만 샤플리스 FDA 청장은 지난 4월 블록체인을 비롯한 혁신 기술로 공중보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2007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고안한 이후 12년이 흘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술로 대두됐고 국내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군별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회의 이한영 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이제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자상거래, 유통, 제조동, 산업 전 영역에 이제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세계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아마 2023년도에는 아마 40억 달러, 지금 현재는 한 2억 달러 정도 지금 우리 블록체인 기술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향후 23년도에는 약 40억 달러로까지 해서 불과 한 3, 4년 후에 한 100% 이상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우리 산업 전반에 산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이 이 기술은 앞으로 유효하다. 몇십 년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 블록체인의 기술이 지금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기술이 한국에서 도입을 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서민경제, 내수경제 활성화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블록체인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최근 국회에서도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하셨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민간인이 하기에는 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블록체인에
지금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지금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들이 법을 제정해서 정말로 우리 이 경제를 코인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업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 법을 빨리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곧 청와대도 방문하셔서 대정부 결의문을 전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7월 17일 날 창립총회를 마치고 청와대를 가서 시민사회 수석 등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호화폐가 주는 우리 한국의 역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주는 한국의 그런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와대는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와대 가서 꼭 필요하다. 이게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호응을 좀 받았고요. 청와대 가서 이제 그 대정부 우리가 이번에 그 결의문을 한 거는 우리 그 회원들과 동참하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가 정부에 대해 결의를 했죠. 첫 번째, 블록체인에 관한 업무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활동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이 활동을 동참한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산업 정책이 기준 없는 혼미한 규제와 블록체인 문화의 금융산업의 발전을 억압하는 조치로 관련 업계가 고사유기에 놓여 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방안과 관련법 제정을 호소한다. 아울러 관련 부처 간 소통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조율하고 블록체인 산업의 세계화 전망과 발전 대책을 민간 시장과 공유하며 함께 나눌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도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가 지금 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어졌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실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 자산이 우리 서민들한테 주는,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정부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암호화폐 얘기 많이 꺼내지를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암호화폐도 이제 서서히 청와대도 정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국회에 가서도 그렇고 또 청와대 가서도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좀 진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ICO를 규제는 강화돼 열어줘라. 이래야만 제도적으로 앞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좀 바꿔줄 수 있고, 또한 정부가 자꾸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투기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경향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 암호화 회원들이 한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회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부도 이제는 규제를 강화하되 제도권으로 유입을 해서
암호화폐를 열어줘야 하고 ICO를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단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던 시각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래서 몇 개 지금 5개 단체 지금 허가를 낸 업체들이 협업을 해서 저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또 청와대에 가서도 소리를 내서 우리 암호화폐가 정말 제도권으로 유입하는 것을 강력히 우리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협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협회는 앞으로 이제 회원들과 같이 또 블록체인 기술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들도.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초보 상태에 있으니까 이걸 교육으로 많이 널리 보급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보급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예. 아무튼 저희 블록체인 기술은 협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회원들과 저희들이 소통 과교 역할을 해가지고 정부에 대고 건의할 일이 있으면 건의하고 또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또 들어주고 하는 게 저희들이 그 블록체인 협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회원들 간에 우리의 소통 과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웨더의 권성입니다. 벌써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오랜만에 저와 함께 코인 날씨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과 빅데이터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센터는 최종 5개 팀 내에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선정 기업은 시드머니 투자 사업을 통한 투자 유치 기회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업과 제주도, 관련 연구기관과의 정기 미더빈 W360 클러스터를 통해 관련 산업의 동향과 정책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업 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 후 한 달간 숙박도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은 올해 제주에 새로 조성된 혁신 창업 거점인 W360에 입주할 예비 창업자 혹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W360은 제주혁신센터,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제주 지방기상청 구청사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지역기반 혁신 창업 육성 공간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한 여러 지방도시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핀테크 발전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난 7일 중국 매체 상하이 증권보에 따르면 현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핀테크 발전 청사진을 발표하고 블록체인, 스마트 결제,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인민은행이 제시한 목표는 금융기술의 전략적 강화, 금융기술의 합리적 적용 강화, 금융서비스의 품질 효율성 개선, 재무 건전성 위험 기술 능력 강화, 재무 리스크 감독 강화, 금융기술과 과학기술 적용 등 총 6가지입니다. 인민은행은 블록체인과 금융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의 연구가 선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과 스마트 결제 등이 인터넷 쇼핑, 온라인 결제 서비스에 도입되면 신원 증명의 신뢰도와 거래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블록체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네요. 중국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이 머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지난 9일 제이 클레이턴 S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BTC ETF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커스터디 서비스라며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토큰이 규제받지 않는 거래소나 해외에서 거래되면서 가격이 조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에 만족할 만한 답을 도출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오랜 기간 미뤄졌었는데요. 근접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미래는 불확실하네요. 미국의 날씨는 안개 속입니다. 필리핀에서 중국 투자자를 노린 암호화폐 사기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15일 필리핀 현지 언론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 당국은 지난 11일 암호화폐 업체 그레이프 프루트 서비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중국 국적 임직원 277명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필리핀 경찰 당국은 중국 대사관에서 그레이프 프루트 서비스가 중국인 수천 명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애초 필리핀 측은 그레이프 프루트 서비스의 핵심 관계자 4명만 체포할 계획이었으나 불법 온라인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나머지 273명까지 체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체포된 직원들의 여권을 취소하고 불법 노동자로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꿔놓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필리핀의 날씨는 천둥 번개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 CX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국세청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쿼드리가 CX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데요. 쿼드리가 CX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쿼드리가는 지난해 12월 제럴드 코튼 대표의 사망으로 프라이빗 키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1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1,689억 원 상당의 고객 자금이 증발했습니다. 현재는 투자자들이 꾸린 채권단에 의해 피소된 상태입니다. 1,700억을 날린 만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캐나다의 날씨는 흐림입니다. 터키 정부가 내년 국가기술 개발 우선 과제로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터키 산업기술부는 지난 18일 앙카라에서 열린 2023년 전략 발표회에서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터키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오픈소스 기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토지대장 등록, 학력증명서 등 다양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등 블록체인 기반 행정시설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도 시행됩니다. 터키 산업기술부는 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기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터키도 앞다투어 블록체인 기술 혁신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네요. 터키의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블록투나잇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